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8월 11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잘들 보셨나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외에도 힘 센 애들 많아요. 주간 실거래지수 대구가 상승 전환했어요. 무려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면 시장이 확 디비질까요? 부산 시장도 곧 상승 전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시장이 확 디비질까요? 먼저 상승했던 지역들 요 속살을 들여다보면 확 디비지지 않았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여기 다시 키 맞추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속속들이 하나 둘 이렇게 반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승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 왜? 또 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상승전환, 부산은 하락이지만 곧 상승을 볼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지난달에 6조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은행권 담보대출 고비를 잰다고 합니다. 느슨해졌대요. 왜 느슨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정부에서 DSR 우회할 수 있는 방향을 다 만들어줬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엄청난 돈 살포, 그리고 엄청난 규제 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왔는데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게 사실 청년층을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한 30살에 취업을 해요. 5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50년 동안 일할 수 있나요? 30년 동안 일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80몇 세가 우리 기대 수명인가 그렇죠. 한 20년 정도 또 연금답 국민연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다 해가지고 50년 동안 갚아라. 근데 웬걸 이 청년층을 위한 상품이 중장년층 오케이 중년층 제껴놓고 장년층 한 50대 이상이면 장년층인가요? 이 50대 된 사람한테 50년 동안 그래 100세 시대니까 이 50년 동안 갚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내줍니다. 사실상 60대 되면 나와야 되죠. 나머지 40년 동안 뭘로 갚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해결이 되죠. 집값이 안 오르면 집이 완전히 진짜 애물단지가 되어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냥 예. 노후에 이제 아무 구질구질한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이게 쪼개 먹고 살면 쪼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나이에 야씨 연금 얼마 받으면 주담대가 얼마 빠져나가고 뭐가 빠져나가고 아이고 머리야 그래 살아야 됩니까? 나라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배려해 줍니다. 아무튼 돈을 전방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놓고 가계부채 줄인다면서 줄이는 정책을 쟤는 내지 않았잖아요. 돈도 풀고 규제도 완화했다. 금강원은 금리 인하 압박,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요게 지난 뉴스였는데요. 다시 DSR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니까 가계대출이 상승하더라. 가계대출 상승했는데 이 정도 문제 없다라고 어제 또 이 금융권 관계자들 쭉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왜요? 지금 당장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입니까? 진짜 문 다 닫아야 위기입니까?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전세 물량, 월세 물량 그냥 많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요즘에 뭐 특별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아서 자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많이 줄이고 있네요. 오늘의 거래량은 조금 신고가 적었어요. 48건 어제가 좀 많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방송과 또 연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2000건 수준에서 17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왜? 이때 특례가 끝이 난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특례가 한 2달 정도 더 가요. 그러면 한 9월달쯤 되면은 부산 실거래지수도 플러스로 접어들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갑자기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입으로만 가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물건을 사들이면서 매집을 하면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입으로는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래량 숫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현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산 거래량 한 700건 정도는 월간 거래량 중에서 한 700건 정도는 특례가 차지한다.
물론 특례 아닌 방향으로도 대출 낼 사람은 대출해서 집 살 거기 때문에 그 한 700건 중에서 절반 정도 수준 감소, 1700건 정도. 이 효과가 사라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상하네,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잠시 움찔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제가 예측하고 있는 우선 단기적인 방향입니다. 거래량 어제 많았다. 그리고 월화수, 화수목 좀 많았었지만 오늘 거래 갑자기 뚝 떨어졌다. 아무튼 요런 날들이 좀 띄엄띄엄 나옵니다. 현대 두산 리버더 제네시스 20억, 52평에 20억, 평당 4천만원, 평당 4천만원. 서민이 보통 살아가기에 얘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빌 게이츠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세계적인 갑부들이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이런 거 우리 관심 없잖아요. 우리 평당 1,000만원짜리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말이 16억, 17억 이래가지고 이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보이지만 여기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집에 살고 세금 좀 많이 내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네, 큰 변동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 대한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30%,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가격 30%, 대한 롯데캐슬 6억 8천만원, 센텀 리시벨 2단지 거의 30% 정도, 이편한 세상 부산항 30% 정도, 이편한 세상 동네 명장 1단지 30%, 대원 칸타빌 멤버스 5억 5천, 50평형이에요. 50평형. 가격 맞죠? 하락률이 적다. 어딘가에 분명 걸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평형이 걸렸건, 연식이 걸렸건, 지역이 걸렸건. 요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주간 실거래 지수 고 플러스로 접어들면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30%든 것이 갑자기 마이너스 20%로 바뀌고 마이너스 10%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시장은. 이 플러스 바뀌면 뭔가 대단한 시장의 격변이 일어날 것처럼 누가 바람 잡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더라. 시장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올해 2월 달의 모습이 지금 8월 달로 이어지고 이게 연말까지 계속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 눈치 보기 하다가 어느 약한 구석이 하나 터지기만 하면 밑으로 갈 확률이 위로 갈 확률보다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 요거 한창 때 맞죠? 10억 간다고 했던 아파트 부채 10억 실현되긴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고요. 신고가 대단해요 나오지만 이 가격 금액만 딱 보시면 4억 8천, 4억 5천. 평수는 조금 작긴 해요. 최신축의 가격이 요 정도 시세를 하는구나. 그냥 요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신고가 대단해요 라고 외칠 필요는 없겠더라. 경동 아파트 40% 이상, 쌍용 수의단홈 30%, 이편한 세상 1차 직거래긴 하지만 45%. 직거래를 하려면 이 정도는 싸게 팔아줘야지. 가족 간의 거래가 되었건 지인 간의 거래가 되었건 시세보다 조금 더 싸야지 그 직거래 메리트가 있을 텐데요. 좀 직거래가 좀 뒤죽박죽 나오기는 합니다. 요것도 가격대 갑자기 오늘 3억 이상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네요. 나머지 소형 평형 가격들 평당 1,000만원 정도 해당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3억 미만 거래량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당 거래대금이 이상하리만치 떨어진다. 8월이 오히려 전세 가격도 바꿨겨. 건당 거래대금도 바꿨겨. 다 도이 먹었나?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거래량 3,000건 근접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사그라듭니다. 바로 사그라들어요. 3억 미만 비중 50%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매매 가격 3억이지 수십억짜리 아파트 제외하고 나면 더 떨어지거든요. 3억 미만에만 살아도 좀 산다. 3억짜리 집에 살아도 좀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간은 된다.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돌파했지만 그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요? 또 꺾이죠. 또 꺾입니다. 어쨌든 잘 팔아먹다 이런 느낌으로 보지. 이거 잘 매집했다? 왜 이거 비싼 가격에 사놓으니까 나 그전에 3억짜리 집 샀는데 집값이 5억 됐던데
5억짜리 집 사는 사람은 집값이 10억 되더라. 이런 것들이 현 잔상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내 2억 버는데 너무 5억 벌었어요. 내 그때 대출 2억만 더 땡겨서 5억짜리 샀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잔상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마 10억짜리 집이 7억이 되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집을 빨리 홀라당 처분하고 조금 더 낮은 집값 있는 것을 처분하고 이쪽으로 싹 갈아타서 드디어 나도 이제 한 번만 가면 된다. 일식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하던 사람들 그간 잘해오다가 막판에 한 번 물리니까 다 털려버리잖아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만 두드려 맞았지,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억 두드려 맞았잖아요, 한 방에. 이번에만 가면 된다. 내 한 번 기회 주겠지.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더라고요. 분양권 3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가면은 요 고점 대비 몇 % 하락인지 계산이 잘 되어서 나와요. 저는 암산으로 계산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아파트 투미 사이트 제 영상 아랫부분 설명 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가격도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전세 거래량 57건, 전세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8억짜리 전세가 4억으로 탈바꿈하는 이 시장에서 뭘 기대하고 뭘 비싼 아파트가 얼마나 더 반등하고 얼마나 더 치고 나가겠습니까? 6억 5천까지 갔던 전세가 3억 7천, 보통은 5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전세 비중 낮아지고 있는 추세 7, 8월은 조금 더 지켜볼게요. 평균 전세가가 뚝 떨어지고 평균 매매가가 뚝 떨어지고 부산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희발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전월세 시장 안정되어 있다. 네, 좀 거래량이 좀 더 살아나야 된다. 입주, 대량 입주랍도 좀 더 살아나야 된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